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제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드림아일랜드를 조성해 대규모 국제종합관광 레저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준설토 투기장 남측 부지에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 리조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짓겠다는 내용인데요. 계획대로라면 총 사업비 2조 4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준설토 투기장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환경운동연합 양희원 처장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종도의 랜드마크 이른바 드림 아일랜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준설토 투기장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준설토 투기장은 항로, 그러니까 준설을 위해서 대규모 배가 드나들려면은 이제 깊이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네. 그것을 다 준설을 하는 흙들을 모아놓는 데가 준설토 투기장이고요. 그러니까 네. 인공적으로 매립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준설토 투기장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편의상 문제로 육지에 처리하지 못하고 바다에다가 매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항만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배 수송을 위해서 항로 준설을 통한 준설토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준설 투기장이 근본적으로 매우 이제 반환경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문제점 제기가 있는데요. 반환경적인 측면을 보면은 준설토 투기장이 대부분 경제성이나 편의성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항만 바로 옆에 있는 갯벌에다가 이제 투기를 하는, 그러니까 갯벌 파괴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효율성의 문제인데, 한쪽에서는 갯벌을 매립을 해서 갯벌을 매립해가지고 땅을 만들겠다고 육상에서 토양을 가져오는데 반면에 여기서는 또 준설토를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매립할 거면 아예 거기다 매립을 하면 될 건데 이중으로 그 옆에다가 또 갯벌을 매립하는 이런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에는 항만이 많다 보니까 이 준설토 투기장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데 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이 그 가운데 하나인 거죠? 네네. 인천에는 남항의 제1투기장, 그 다음에 2, 3투기장, 북항투기장, 청라투기장, 영종투기장, 인천 신안투기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총 300만 평 가까이 이루는 거고요. 신규 투기장으로 또 120만 평 규모의 영종도 2단계 투기장, 또 54만 평 규모의 송도 신규 투기장이 계획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항만도시에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준설토 투기장이 생기는 건 불가피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네.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준설토 투기장 개발에 이제 반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겠죠? 우선 갯벌 자체가 우리가 모두가 공유해야 될 자원인 거죠. 근데 네. 이 갯벌을 매립해서 추진되는 준설토 투기장은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지금으로도 너무 많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준설토는 사실 활용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준설토 투기장을 계속 확대하다 보면은 항만이 있는 연안 갯벌은 다 사라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준설토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게 되면 갯벌 매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데요.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 등의 해외 각국들은 준설토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실제 실행하고 있는데요. 뭐 그 다양한 형태의 복토제로 사용한다거나 어류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실된 해안에 모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또 육상에서 모래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토양과 섞어서 조경제로 이용한다거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화를 해서 벽돌로 생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순히 갯벌을 매립하는 형태로만 되고 있고 그리고 준설토 토기장 자체가 용량을 좀 늘리게 되면 좀 위로 쌓아서 갯벌 매립을 최소화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용량을 이게 제대로 이렇게 산정하지 못하면서 계속 옆으로만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땅만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그 개발 장소가 그 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네. 저어새가 서식하는 곳이라고요? 네,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2,600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 멸종 위기종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260마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준솔도 투기장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 그 인근의 수아암과 갓섬이라는 곳에 이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곳이고, 수암에만 보면은 한 45개의 저어새 둥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갓섬에는 60개 이상의 둥지가 확인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이 근처만 한 260여 마리, 전 세계적으로 10%의 저어새가 여기에 몰려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이면서 인천시의 시조인 두루미들이 겨울을 나는 곳이 또 이곳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염생식물 칠면초라는 염생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칠면초의 군락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또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것일 텐데요. 인천 지역의 단체들도 반발이 거세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갯벌이 매립됨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 네. 갯벌 손실, 해양 생태계 파괴, 침식과 퇴적 등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거기에 따른 수산 자원의 이제 악영향을 받게 돼서 어업에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매립결과 조성된 매립지는 인천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민간 업체에게 분양이 되면서 이제 그 개발권이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 수립에 인천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그래서 땅은 인천에 있지만 인천 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땅으로 취급이 되면서 인천시의 의견이 별로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그나마 이제 네. 카지노가 애초에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빠진 정도가 인천의 의견이 반영된 거고요. 네. 하지만 전반적인 도시 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게 개발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천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이거는 민간의 계획이 아니라 공공의 계획으로, 공공의 개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기관에 좀 공정하고 네네. 그리고 일관된 좀 시각과 좀 행동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관광 계획이 전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주민들도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무조건적으로 계획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감안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또 무엇보다 충분한 논의를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좀 순조롭게 정책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